안녕하세요. 트이다의 대표 최승구입니다. 오늘은 말더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뭘까? 아, 어디서 우리 집에 온 것 같은데 이분 타고 오는데 그래?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우리 엄마는 잘했대. 우와, 너 정말 말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 혹은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하나요? 말이 막힘없이 술술 이어질 때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창성은 내용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서 술술 지속되는 경우에 말이 유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말더듬이 있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할 때만 문제가 있어 더듬는 것일까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워 말을 더듬는 걸까요? 정답은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더듬은 아동의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 4, 5세경에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비유창함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증상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말더듬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증상 중 주의를 요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말을 간혹 더듬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반복입니다.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집에 갔어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복이 나타났지요? 집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표현됐습니다. 따라서 반복이 1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집에 갔어. 어떻게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누구나 단어를 2회 이하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낱말내에서 첫 소리의 시작인 자음부터 반복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아이의 말에 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연장입니다. 낱말의 첫 소리 일부를 길게 늘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말이라는 단어를 산출하기 위하여 말과 같이 산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연장 또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이 자주 일어나고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막힘입니다. 무엇인가 막히면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즉, 막힘은 움직일 수 없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라는 낱말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라고 산출한다면 긴장성이 동반된 막힘이 발생한 것입니다. 긴장성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이 경직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막힘은 반복과 연장보다는 더 진전된 말더듬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더듬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위의 사례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증상이 말을 시작하는 첫 낱말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말더듬에 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말더듬 치료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아이가 말을 더듬으면 대부분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말더듬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더듬의 원인 중 심리적인 문제는 많은 원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심리치료를 진행하면 아이의 말더듬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스피치학원 선생님, 기타 그 밖에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말더듬과 관련된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치료 및 상담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말더듬에 관하여 배우시고 대상자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치료를 하시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더듬에 관한 전문 지식 없이
단순히 정서가 안정되면 말더듬이 사라질 거라는 거짓된 바람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대상자에게 또 한 번 말더듬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줄 뿐입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치료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말더듬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전문가는 오직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언어치료사들 뿐입니다. 그리고 언어치료사라고 하더라도 말더듬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말더듬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실 부모님들께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언어치료사에게 상담을 하세요. 말더듬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과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는 오직 언어치료사뿐입니다. 그리고 말더듬에 관하여 치료를 진행했던 경험자와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현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제공해주는 치료기관 혹은 치료사와 함께 하세요. 세 번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책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서 단순히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과서적인 원론이 아닌 치료사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그려줄 수 있는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으세요. 오늘은 말더듬이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할 증상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인해 전문가를 찾을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는 운이 아닙니다. 치료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행착오의 원인을 찾고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료사의 마음이 있을 때 치료의 진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데나 가시지 마시고 언어치료사와 상담하시면서 그 치료사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말을 더듬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